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끝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아스날이 한 65분쯤에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야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골킥 차라고. 그래서 라야가 골킥을 찼어요. 근데 마갈량이스가 시작을 했는데 나부터 시작할래. 그래서 마갈량이스가 여기서 볼을 손으로 잡아요. 잡은 다음에 다시 들어서 요 골킥 라인에 다시 볼을 둡니다. 그 다음에 마갈량이스가 다시 볼을 내려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게 심판이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이미 라야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하는 순간 인플레이 상황이었죠. 근데 인플레이 상황인데 마갈량이스가 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본인이 손으로 다시 집은 다음에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간에 이 장면이 나올 때 해리 케인하고 무시알라가 엄청 이제 그 심판한테 항의를 강력하게 했어요. 이거 핸드볼 아니냐, 너가 시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투엘 감독도 이제 항의를 했나봐요. 근데 심판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냐, 심판은 오늘 매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라야 골키퍼가 볼을 내려놓은 다음에 휘슬이 울렸고 그 다음에 경기를 시작했는데 마갈량이스가 공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PK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판한테 항의를 했더니 심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장면은 아이들 같은 실수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다.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로는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얘기하기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설명이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인데 아이들의 실수, 어른들의 실수, 뭐 어떤 실수든 PK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챔피언스리그 8강전 이게 사실 한 경기 한 경기에 뭐 돈만 따져도 얼마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매치잖아요. 4강전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골 차이로 올라가서 결승전에 가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몇십억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라야 골키퍼가 휘스를 듣고 찼는데 마갈량이스가 그거를 까먹고 볼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 무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실수인데 매우 기초적인 실수라서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심판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 판정을 내렸던 심판이 징계를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싶고요. 투엘 감독이 이거는 화가 날만하고 페널티킥을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이 응당 받았어야 되는 장면이다. 만약에 요 장면이 있었으면 VAR실에서도 손으로 볼을 잡았으니까 VAR실에서 이거 PK다 라고 이제 통신을 했어야 되는데 VAR실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시퀀스가 끝나버리면 VAR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퀀스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라야가 볼을 찾고 거기서부터 시퀀스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마갈량이스가 손으로 잡아서 다시 골킥 라인에 둔 다음에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퀀스가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VAR실에서 이걸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담당했던 모든 심판진들이 이 장면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 이제 뭐 심판은 8강전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실수라서 PK를 안 줬다 라고 했지만 사실 심판의 판정이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안 좋은 판정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도 될 만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였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사카의 PK 장면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오히려 PK에 아닌 것에 가까워요. 노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막는 장면이었는데 사카가 이제 볼을 몰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반대편으로 꺾었어요 사카가. 그런데 여기서 사카가 달려들 때 점프를 이렇게 하면서 오른발을 약간 어색하게 요 노이어의 발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죠 본인이. 약간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었어요 사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장면은 PK를 줄 수 없는 장면, 오히려 이제 사카가 이제 어찌 보면 넘어지는 것을 약간 의도했던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 장면의 판정은 오히려 그 심판이 잘 봤던 그런 장면이었고 이게 아마 그 우리가 주말에 그 장면 있잖아요. 완비사카와 엘리엇의 충돌 거기서 이제 PK가 나왔던 거 그 얘기도 이제 아마 그 다들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거랑은 이제 어떤 게 다르냐? 요 태클이 들어갔을 때 요때는 엘리엇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있었는데 완비사카가 태클을 했죠. 태클을 했는데 요 태클이 됐을 때 엘리엇이 가는 방향에 이미 완비사카가 이렇게 달려 들어오면서 태클을 해서 엘리엇이 발을 디뎌야 되는데 발을 딛는 순간 완비사카의 몸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엘리엇이
발을 갖다 댔다기보다 아니 앞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완비사카가 이제 태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페널티킥이 맞는데 사카의 사례와는 완벽히 다르다. 그리고 사카는 PK가 아니었고, 그리고 아까 그 마갈량이스의 핸드볼은 거의 이거는 99.999% 페널티킥이 나왔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어제 아스날이 약간은 뭐가 있냐면 그 전체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약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라는 요 무대를 되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경험에 대한 차이가 바이에른 뮌헨과 좀 있어 보였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어제 분명히 아스날이 꽤 잘했거든요. 초반에. 근데 요 실수 때문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는 팀들은 경기 내에서 내 실수 우리의 실수로 실점이 나오는 순간 약간 당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장면에서 되게 단순한 장면이었죠. 그냥 미넨이 뻥 차는 장면인데 여기서 마갈량이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백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라야가 갑자기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갈량이스가 백패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패스를 주면 뒤에 케인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들어와서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갈량이스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났죠. 당황을 해서 여기서 백패스를 주지 못하고 앞으로 그냥 허겁지겁 걷어내다가 여기서 미스가 나옵니다. 요 미스가 일단 치명적이었죠. 저 미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뺏겨서 사네의 패스, 고레츠카 패스, 그나브리의 득점이 나왔는데 저 미스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그 아스날이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심지어 8강전에서 실수를 했다는 게 부담이 됐던 건지 본인들이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경기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이제 경험의 차이가 이 페널티킥에서도 나오죠. 이제 라야 골키퍼와 케인의 대결이었는데 라야 골키퍼가 이미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를 했으니까 약간 쫄아 있었어요. 여기서 해리 케인은 그냥 과감하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페널티킥을 처리하죠. 근데 여기서 해리 케인이 이거는 완전히 라야의 심리를 뒤흔든 거죠. 보통 케인은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하거든요. 그냥 뭐 구석으로 그냥 찔러 넣는 그런 슈팅을 하는데 아마 라야도 그걸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수도 했고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공간을 찍고 뛰어야겠다. 케인이 강하게 차니까 이거 내가 보고 뛰면 못 맞겠다. 그래서 뛰었죠. 근데 여기서 해리 케인이 여유롭게, 이게 경험의 차이죠. 여유롭게 한번 멈칫하면서 라야 골키퍼가 뛰는 방향을 봅니다. 심지어 이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그 다음에 여유롭게 빈 공간으로 슈팅.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아스날 선수들에 비해 그 뭔가 큰 무대에서의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제 어찌 됐든 경기 결과에 영향을 꽤나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경기 운영을 할 때도 아르테타와 투엘,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 차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맨시티를 상대할 때 본인들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막 경기를 했어요. 맨시티 만날 때 우리들의 축구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맨시티한테 계속 두들겨 맞았죠. 지난 시즌까지. 근데 이번 시즌은 아스날이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상대 공격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스날이 이번에는 맨시티를 만났을 때 좀 수비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로 오니까 이제 오늘 경기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니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너무 안 좋고 우리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공격적으로 쭉 이제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심지어 우리 홈이니까 보여주자. 심지어 이제 그 이번 경기 전에도 얘기가 많았죠. 뮌헨 무섭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뮌헨을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 축구라니까 오히려 지난 시즌까지 그 아스날이 맨시티를 만났을 때 했었던 실수,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진들이 좋은데 역습 축구를 하면 아스날이 올라오다가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이제 허점을 아스날이 미처 좀 예상을 못했고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투엘 감독한테 아르테타 감독이 약간 말리는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2대2로 어쨌든 끝났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본인들이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어쨌든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이제 1차전을 잘 마무리를 했거든요. 심지어 그 오심이 아니었으면 뮌헨이 이기는 스코어였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마갈량이스의 PK가 나오는 순간 3대1로 벌어지는 시점이었어서 오히려 여기서 아스날이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바이에른 뮌헨이 더 아쉬웠던 경기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홈에서 2차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매우 유리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원정에 가서 어떻게 이제 경기를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정에 그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열기
부담감 이런 것들을 1차전만 본다면 아스날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 아스날은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마갈량이스의 그 심각한 오심이 지금은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